샤킬 오닐의 덩치로 웨스트브룩처럼 코트를 휘젓고 다녔다면 도대체 어떤 선수를 붙여 그를 수비해야 할까요? 실제 럭비에는 그런 만화 같은 선수가 등장하여 한동안 럭비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196cm에 120kg의 거구로 100m를 10.8초에 주파하는 조나 로무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가 국가대표에 데뷔하면서 럭비 포지션의 전통적 개념이 붕괴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가 포지션을 파괴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럭비는 럭비 유니온 방식으로 한 팀에 15명이 참여하는 경기입니다. 포지션 구성은 크게 포워드와 백으로 나뉩니다. 포워드는 가장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공을 쟁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팀에서 가장 힘과 체격이 좋은 선수로 구성이 되는데요. 백은 포워드 뒤에서 공을 받아 득점으로 연결하고 수비 시에는 상대편 백의 득점을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 윙은 공격에 최적화된, 축구로 보면 스트라이커로 팀 내 득점을 도맡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가장 빠르고 날렵한 선수들이 자리한 포지션입니다. 물론 조나 로무가 데뷔하기 전까지의 포지션 정의. 1995년 남아공 럭비 월드컵, 조나 로무는 겨우 20살의 나이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뉴질랜드 팀 올 블랙스의 주전으로 발탁됩니다. 월드컵 전까지는 포워드로 경기에 나섰는데요. 상대 포워드를 압도하는 체격과 스크럼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하체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별난 체격과 힘에 가려진 그의 스피드와 순발력을 눈여겨본 대표팀 감독은 그를 윙으로 기용하는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페라리급 가속력으로 공을 받고 순식간에 최고 속도에 도달합니다. 야생동물의 반응 속도와 민첩함으로 포워드 수비를 가볍게 떨쳐냅니다. 그리고 100m를 10.8초에 주파하는 속도로 골라인으로 돌진합니다. 가속도가 붙은 120kg 거구는 가볍게 수비수들을 튕겨냅니다. 행여나 태클이 들어오더라도 미친 밸런스와 하체 근력으로 태클을 털어내 버리거나 수비수를 달고 골라인으로 직진합니다. 수비 시에는 월등한 체격과 오늘만 사는 저돌성으로 살인적인 태클을 일삼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없을 것 같던 능력치 다이아몬드가 꽉 찬 윙에 상대팀은 속수무책 무너집니다. 특히 영국과의 준결승에서는 혼자서 4트라이를 기록하며 상대 진영을 초토화합니다.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수비수는 로무의 닭돌에 종이 인형처럼 나뒹굴고 과속 방지턱을 넘듯이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가 득점합니다. 이런 상식에 벗어난 모습에 태클 현상금까지 나옵니다. 결승전 상대인 남아공을 후원하는 한 정유회사가 로무를 넘어뜨릴 때마다 그 선수에게 1000파운드 약 160만 원을 주겠다며 동기부여를 한 것입니다. 한편 뉴질랜드 감독은 결승전에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럭비는 팀게임이다. 그러니까 로무에게 공을 주라 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연장까지 가는 접전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의 충격적인 월드컵 데뷔는 럭비 포지션의 전통 개념을 붕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상대편은 그를 막기 위해 포워드만큼의 체격과 근력을 갖춘 선수들로 백을 구성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백과 포워드의 포지션 경계가 허물어지고 백에서도 포워드만큼의 피지컬한 플레이가 전개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데뷔 이후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할 것 같았지만 19살부터 앓고 있던 신장질환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97년에는 시즌을 통째로 쉬어야 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결국 99년 월드컵에 후보 선수로 발탁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95년 월드컵 못지않는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며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특히 프랑스와의 준결승 경기에서 5명의 수비수를 뚫고 득점하면서 전 세계에 자신의 클래스가 변치 않음을 증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장질환은 더욱 악화되어 2002년 27살의 한창의 나이에 은퇴합니다. 이처럼 그의 전성기 활약이 대단한 이유는 신장질환 때문에 80%도 안 된 몸 상태로 매 경기를 뛰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맹활약했던 95년 월드컵 때에는 주치의가 출전을 만료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뛰는 날이면 이후 피곤을 감당할 수 없어 2-3일 정도의 회복기를 가져야 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신장 이식으로 건강을 되찾고 보디빌더, 럭비 홍보대사로 제2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5년 11월 18일 갑작스러운 그의 비보가 전해집니다.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럭비보다 거대했던 그였기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5년도 안 된 전성기를 보냈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럭비 선수로 각인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은 럭비의 지형을 바꾸는 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지병을 달고 써내려간 이야기는 필드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길 바라며 비욘드 스포츠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